안녕하세요. 글로벌 물류 단신을 전해드리는 카고프레스 주간 뉴스 브리프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뉴스 브리프는 전주 시장에서 주목을 끌었던 단신 위주의 뉴스를 정리해드리고요. 이슈가 있는 기사는 하크랩 뉴스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5가지의 뉴스를 갖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의회가 최근 해양운송 계약 법안이죠. 오션 쉬핑 리폼 액트 2021이라고 하는 이른바 OSRA를 통과시킴으로써 거의 20년 만에 미 해운법이 개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이 법안이 개정되고 통과된 배경은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지금 미국의 공급망, 특히 항만 물류가 지금 혼란과 혼잡을 거듭하고 있죠. 해서 이제 선사들이 미국발 수출품을 실어 나르지 않고 더 높은 운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아시아 시장으로 빈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등 그동안 미국 수출업체들이 컨테이너가 없어서 수출 못한다라는 피해가 늘고 있었습니다. 이를 미 의회가 당연히 반영했겠죠. 이 OSRA 법안의 주요 조항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선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하주들에게 보복이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최근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선사나 터미널 사업자들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최선 채화료, D&D 차지라고 하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미 FMC가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수출업체들은 환영을 하고 있죠. 다만 선사들은 지금의 공급망 혼란은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사들인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이번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법안 내용은 본지 웹사이트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중국 정부가 현재 글로벌 공급망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합병을 통한 거대 물류기업을 출범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다분히 중국적인 마인드입니다. 사실상 정부 차원의 강압으로 인한 국영물류기업의 통폐합이라고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난 7일이죠. 중국 중앙정부는 차이나 레일웨이 머티리얼 그룹이라고 하는 중국의 엄청난 국영 철도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차이나 청통 홀딩 그룹이라고 하는 물류 계열사를 많이 두고 있는 그룹을 사실상 통폐합을 시켜서 차이나 로지스틱 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청통그룹의 물류 계열사는 운수 보관 창고 중국 넘버원인 회사가 있고요. 또 레일웨이 머티리얼 그룹 때문에 철도 시장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요. 또 포장 전문 기업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나 로지스트 그룹을 더욱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거대 국영 물류 그룹에 차이나 이스턴 에어라인, 중국 동방항공이죠. 그리고 코스코 쇼핑, 차이나 머천트 그룹이라고 합니다만, 이들에게 각각 10%, 7.3%, 그리고 4.9%의 지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전략적 투자자라고 해서 차이나 로지스틱 그룹은 중국에 있는 대다수의 물류 및 운송, 수송 모두의 상위 1, 2 그룹들이 다 참여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 주주의 면면을 보면 사실상 거의 운송 및 물류 부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중국 물류 시장을 100% 장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대 물류 기업, 특히 국영으로 출범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같은 물류 그룹의 출범이 우리 시장의 기회일지 위기일지는 아직 두고 볼 일입니다.
다음은 뭐 해상 항만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LA 및 롱비치 항만, 미 서부 항만의 대기 중인 선박이 뭐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든 정부는 그 공급망 혼란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선박수가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항구 혼잡이 완화되고 있다는 그 항만처의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전문 매체들은 주요 항만청 관계자들을 통해서 서부 항만 혼잡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잇따라 발표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물류시장 관계자들이 반박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수치상으로 대기 선박수가 감소한 것은 맞다고 동의를 하면서도 이 같은 수치상의 감소는 새로운 선박 대기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나타난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난 11월부터 미국 그 항만청이 이른바 새로운 선박 대기열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즉 선박이 항만에 대기하는 지역, 구간을 확장하고 나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서부 항만 서쪽으로 150마일,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는 50마일로 확장된 이른바 특별 지정구역. 그 미국 말로는 뭐 Safety and Air Quality Area라고 해서 사콰라고 발음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기 구역에서 선박을 기다리도록 권장했습니다. 권장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선박을 대기하는 구역을 기존과 달리 더 넓게 확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른바 이 대기 구간 외곽에 대기 중인 선박은 그 항만 대기 선박 통계에서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의 서부 항만의 대기 선박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대기 선박들을 구역 밖으로 내몰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그 정치인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항공화물 시장 뉴스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항공화물 시장에서는 체감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중국과 홍콩 그리고 미국에서는 꾸준히 항공화물 ULD 및 팔레트 장비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운송시장에서 ULD 및 팔레트 추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데카르트의 코어 트랜스포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최근에 그 ULD하고 팔레트 이동 동향을 살펴보니까 지속적으로 ULD 부족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낙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서히 ULD나 팔레트 같은 공항 쪽에서 사용하는 장비 부족이 표면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해상 컨테이너 부족 상태를 아시죠? 마찬가지로 항공도 공항 혼잡이 장기화되죠. 즉 인바운드 화물이 인도가 지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항공화물 수입하주도 똑같아요. ULD나 팔레트에 실린 물건들을 인도를 늦게 해가거나 설사 인도에 갔다 그래도 창고에 오래 쟁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시 출발하는 ULD나 팔레트의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느끼지 않고 있어서 관심은 좀 적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필요는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카고프레스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업체 동정을 몇 개 모아봤어요. B2L 물류가 지난주 불이웃 돕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포도의 사회적 기여가 중요한 상황에서 B2L 물류도 이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페덱스 코리아가 전남 장성에 사무소를 개설했네요. 인티그레이터들이 지방사무소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그 전통의 항공화물 업체죠. 서울항공화물의 박무재 회장님이 무역의 날 행사에서 석탑 산업 훈장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포들도 무역 역군으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